여러분,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당뇨를 직접 겪고 있는 환자인데요. 제가 오늘 약 없이 오직 음식만으로 당뇨를 싹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몽땅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 역시 오늘 알려드릴 내용대로 지금까지 약 없이 혈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당장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영상 꼭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당뇨를 진단받은 뒤 제일 힘든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10분 중 9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게 가장 괴롭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정도예요. 하지만 밥을 마음껏 먹으면 바로 혈당이 치솟을까 두렵습니다. 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먹고 싶은 욕구는 본능인데 그걸 참아야만 한다면 그 고통은 단순한 질병 관리 이상의 것이 됩니다. 제가 당뇨를 진단받기 전에도 사실 몸에서 이상 신호는 있었습니다. 피곤이 잘 가시지 않고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고 상처가 낫는 속도가 느려지는 등 작은 변화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과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던 것이죠.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내과 선생님이 제 모습을 보고 하신 한마디였습니다. 신 원장물을 유난히 많이 마시네요. 혈당 한번 재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혈당을 측정했는데 식후 혈당이 375가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의 2배가 넘는 수치였죠.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음식부터 철저히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닭백숙이었습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을 갓 넘긴 남성인 김민준 님이셨습니다. 당뇨를 진단받고 난 뒤 밥상을 보며 늘 한숨을 쉬던 분이었어요. 평생을 고기와 밥으로 버텨온 분이었는데 이제는 흰쌀밥도 돼지고기에 기름진 부위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우울하다 하셨죠. 그분께 제가 닭백숙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배가 차겠습니까? 맛도 밍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외래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괜찮네요. 국물도 시원하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배가 부르면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더군요.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닭백숙은 단순히 영양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안도감은 그 자체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닭백숙이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첫째, 소화가 편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위장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소화가 더딘 반면 닭고기는 단백질이면서도 흡수가 잘 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지방의 질이 다릅니다. 닭다리를 보면 기름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포화 지방에 비해 훨씬 낮은 양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더 줄어듭니다. 셋째, 단백질의 질이 좋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근육량은 혈당 조절과 직결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닭고기는 근육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을 흡수율 높게 제공하죠. 다른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당뇨 진단 후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운동하다 보니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하고 힘이 없을까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그분께도 닭백숙을 권했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보충되면서 소화가 잘 되니 운동 후에도 근육이 소모되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달쯤 후 다시 만나 뵈었을 때 그분은 예전보다 훨씬 힘이 붙고 운동도 덜 지치네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닭백숙을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닭백숙을 드실 때 중요한 원칙은 쌀은 빼는 것입니다. 흔히 찹쌀을 넣어 끓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닭고기와 국물 곁들이는 채소 반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간은 소금으로 약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싱겁게만 먹다 보면 만족감이 떨어져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라면 소금 양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조리 방법은 단순합니다. 닭을 한번 끓여 불순물을 제거한 뒤 깨끗이 씻어 다시 육수에 넣고 마늘과 후추를 곁들여 천천히 끓이면 됩니다. 인삼, 대추 같은 재료도 넣을 수 있지만 오히려 단순한 맛이 오래 먹기에는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닭백숙은 매일 먹어도 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이 부족했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충분합니다. 이미 단백질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다면 간격을 조금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닭백숙만 먹는 게 아니라 두부, 생선, 달걀 등과 함께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닭백숙을 권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 때문이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실제로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의학적 장점 때문입니다. 당뇨는 관리의 병입니다. 관리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생활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닭백숙은 바로 그 지속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닭백숙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 그거는 특별한 날에나 해 먹지 평소에는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맞습니다. 매번 닭 한 마리를 삶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음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 박영희 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아침을 거르고 점심 때 과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은 입맛이 없어요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게 혈당 조절에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졌다가 갑자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께 보내드린 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누룽지 미역국이었습니다. 선생님, 누룽지요? 그거 당 올린다고 하지 않나요? 이분이 처음에 반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누룽지를 많이 드시면 혈당이 확 오릅니다. 그러나 적정량을 지키면, 그리고 조개와 미역을 함께 넣어 끓이면 오히려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작은 누룽지 한 줌, 손바닥 반 정도 되는 양을 넣어 미역과 조개를 듬뿍 끓여 아침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외래에서 배웠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그거 먹으니까 속이 편하고 점심에 과식도 안 하게 돼요. 혈당도 예전보다 덜 요동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룽지 미역국은 왜 효과적일까요? 첫째, 시각적 효과입니다. 누룽지가 국물에 퍼지면 양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작은 양이지만 보기에 풍성해서 나는 한 그릇 가득 먹었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둘째, 조개와 미역의 단백질 식이섬유 보완 효과입니다. 누룽지 단독으로는 혈당이 오르지만 미역의 섬유질과 조개의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면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줍니다. 셋째, 간단한 조리법입니다. 조개를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마지막에만 넣어주면 부드럽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미역은 참기름 대신 액젓으로 가볍게 볶아 넣으면 깊은 맛이 납니다. 여기에 누룽지 한 줌만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식후 졸림 때문에 고민하던 50대 남성 환자 이정호 님 이야기입니다.
밥만 먹으면 눈이 감겨요. 회사에서 점심 먹고 나면 회의 시간마다 졸아서 곤란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통은 밥 먹고 졸린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당뇨 환자라면 이게 췌장이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건 식후 1시간 혈당 측정이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라고 하지만 사실 혈당은 식후 1시간에 가장 높이 오릅니다. 실제로 그분이 집에서 측정해 보니 식후 1시간 혈당이 200이 넘게 나오더군요. 이래서 제가 그렇게 졸린 거군요. 스스로 수치를 확인한 후부터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밥 대신 단백질 반찬 위주로 드셨습니다. 그 결과 식후 졸림이 크게 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재는 혈당기는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네,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달러, 피미터 15달러 정도의 차이는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변화의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유난히 높게 나오면 다시 한번 측정해보고 일주일 단위로 기록을 비교하면 내 생활 습관과 혈당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루에 수십 번 혈당을 재며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또 얼마 만에 내려오는지를 몸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환자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한 번은 약을 복용 중이던 60대 여성 환자 최은숙 님이 외래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확인해 보니 저혈당이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약만 드시고 식사를 거른 것이었죠.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약을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소량의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하고, 혹시 저혈당 증상이 오면 알사탕이나 작은 주스 하나를 곁에 두고 바로 섭취하세요. 그 후 이분은 외출할 때마다 가방에 작은 사탕을 넣고 다니셨고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은 겪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약이나 음식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작은 양의 누룽지와 미역 조개를 곁들이면 간단하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훌륭한 한 끼가 된다. 둘째, 식후 졸림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췌장이 힘들다는 경고 신호다. 반드시 식후 1시간 혈당을 확인해 보라. 셋째, 혈당 측정은 절대 수치보다 변화의 패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저혈당 위험에 대비해 작은 간식을 늘 준비해야 한다.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내 몸의 반응을 스스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룽지 미역국처럼 사소해 보이는 한 그릇이 하루 혈당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식후 졸림이나 갑작스러운 무력감 같은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기록하고 확인한다면 큰 합병증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에는 비밀스러운 묘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잘 살피고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는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줄여야지 하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진짜 핵심은 단백질 관리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혈당이 쉽게 요동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단백질 중에서도 두부와 콩류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 남성 김민준 님이셨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나름대로 단백질을 챙긴다고 매 끼니마다 고기를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밥을 줄이고 대신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문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서 혈관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고기만이 아닌
두부와 콩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드시더라도 반드시 두부나 콩을 곁들여서 드세요. 그래야 단백질은 보충하면서 포화지방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후 이분은 식단에 두부 밥물을 늘 포함시켰습니다. 몇 달 뒤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고 혈당도 한결 부드럽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와 콩류가 왜 당뇨 환자에게 좋을까요? 첫째,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습니다. 게다가 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옛말에 콩은 해독제다라는 표현이 이뜻 간을 보호하고 독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검은 콩이나 녹두는 예로부터 해독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셋째, 조리법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두부는 삶아도 구워도 찌개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구워낸 두부에 간장 양념을 살짝 곁들이는 방법이죠. 맛있게 먹으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채식만 고집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여성 환자 정미경 님이셨는데 고기는 아예 끊고 두부, 채소, 현미밥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잘 조절되는 듯 했지만 몇 달 지나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비타민 B12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부족하면 빈혈과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채식 위주 식단을 하시더라도 달걀이나 생선 혹은 B12 보충제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두부와 콩류만으로는 모든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과 병행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부뿐 아니라 다양한 콩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밥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병아리 콩은 삶아 소금 간을 살짝 해 간식으로 드시면 감자칩보다 훨씬 건강한 대체제가 됩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저녁마다 병아리 콩을 간식으로 드시고 군것질 습관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녹두는 부침개로 활용하거나 밥에 넣으면 좋습니다. 예로부터 숙취 해소와 해독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팥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어 팥죽이나 소스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여성 환자 한수진님은 저녁마다 과자와 빵을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는데 밤만 되면 식욕을 못 참겠어요 하시던 분이었죠. 제가 권한 건 병아리콩 간식이었습니다. 소분해서 얼려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지만 한 달 후 외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병아리콩을 먹으니 군것질 생각이 덜 나요.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조금 줄었어요. 이분처럼 간식을 건강한 대체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와 콩류는 당뇨 환자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동물성 단백질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둘째, 두부는 삼기, 굽기, 찌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 끼니 조금씩 곁들이는 것이 좋다. 셋째, 검은콩, 병아리콩, 녹두, 팥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해독, 항산화,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넷째, 채식만 고집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비타민 B12 부족에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두부와 콩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근육을 지켜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마음까지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균형이 중요합니다. 고기만 혹은 콩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 먹을 때 비로소 최고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뇨라는 병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단순히 혈당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합병증입니다. 수치만 보고 괜찮다고 안심하다가도 합병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혈당과 고혈당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여성 환자 최은숙님 한 분이 기억납니다. 어느 날 진료실로 들어오시면서 손을 덜덜 떨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지더니 식은땀이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확인해 보니 저혈당이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약을 복용했는데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약효가 나타나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지요. 저는 그분께 반드시 약은 소량의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하고, 혹시 저혈당 증상이 오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알사탕이나 작은 주스를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그분은 외출할 때마다 사탕을 챙기셨고 다시는 위험한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저혈당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머리가 몽해지는 느낌이 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혈당을 재보고 사탕 하나, 주스 반 컵 정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과도하게 먹는데 그러면 혈당이 오히려 300 이상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저혈당의 대처 원칙은 조금만 보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고혈당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도 있었습니다. 50대 직장인 남성 강현우 님이었는데 바쁜 생활 속에서 식사도 불규칙했고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 보니 어느 날 극심한 갈증과 체중 감소를 겪으며 응급실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당 쇼크였습니다. 혈관 안에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 세포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만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장기들이 탈수에 빠지며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위기를 넘겼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혈당이 심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극심한 갈증, 소변량 증가,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입니다. 특히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현상은 아주 위험한 신호이니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번은 젊은 여성 환자 윤지수 님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케톤산증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서 포도당이 고갈되자 몸이 지방만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체내에 케톤체가 과도하게 쌓였고 혈액이 산성화되며 의식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말하길 환자의 입에서 마치 아세톤 냄새 같은 구취가 났다 하더군요. 바로 케톤산증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처럼 급성합병증뿐 아니라 만성합병증도 당뇨 환자에게는 늘 위협이 됩니다.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발, 신부전, 치매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합병증의 공통점은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약을 많이 쓴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슐린을 많이 맞으면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약 없이 혈당을 조금 높게 유지하는 사람이 합병증 위험은 오히려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이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근본적인 치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선생님, 약만 먹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시력이 떨어질까요? 60대 여성 환자 정미경님은 수년간 약만 의존하며 식단 관리를 소홀히 하셨고 결국 신경병증과 망막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로잡고 생활을 관리해야 더 나빠지지 않는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저혈당과 고혈당 그리고 합병증은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또 당뇨를 직접 겪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절대 두려워할 병이 아닙니다. 알면 대처할 수 있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닭백숙과 누룽지 미역국 두부와 콩류 그리고 합병증과 위기 대처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생활 속 루틴입니다. 사실 당뇨 관리라는 것은 특별한 날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건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에는 약을 쓰지 않고도 생활 습관만으로 혈당을 잘 관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을 꾸준히 지켜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때마다 밥그릇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한 끼에 채소를 반드시 두세 가지 이상 곁들이는 것, 식사 후 무조건 10분이라도 걷는 것. 이런 단순한 습관이 결국 수치를 안정시키는 핵심이었습니다. 한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집 안이라도 걸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을 들였더니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가더군요. 이처럼 몸을 움직이는 습관 하나가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수면 습관을 고쳐서 효과를 본 경우였습니다. 늘 늦게 자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던 분이었는데 밤마다 혈당이 들쭉날쭉하니 피곤이 더 심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드시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불과 한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수면과 스트레스까지 포함된 전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단에서도 루틴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는 늘린다. 둘째, 매 끼니 일정한 양을 먹는다. 셋째, 간식은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바꾼다. 40대 여성 환자 한수진님은 매일 저녁 과자를 드시던 습관을 병아리콩 간식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해서 잘 안 먹히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 이제는 과자가 생각도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혈당뿐 아니라 체중도 줄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운동 역시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1시간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는 남성 환자 이정호 님이 계셨는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보니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5분만 움직이세요. 그분은 이 습관을 석 달 동안 지켰고 혈당 수치가 안정된 것은 물론 허리 통증까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히 작은 움직임을 생활화하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밥은 줄이겠는데 스트레스는 어쩌죠 하고 물으십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는 아주 강력한 요인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짧게라도 매일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고 또 다른 분은 매일 아침 1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셨습니다. 모두 혈당 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뇨 관리에는 거창한 비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단백질을 챙기고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식사 후에는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밤에는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모여서 합병증을 막고 건강한 삶을 지켜냅니다. 제가 의사로서 또 당뇨를 직접 겪는 사람으로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뇨는 결코 절망적인 병이 아닙니다. 알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몸을 살리는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여러분의 하루 속에 하나씩 적용해 보신다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한 분의 건강이 달라지는 것은 곧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디에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등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고 3달 뒤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